자, 아내가 방광염으로 10년 이상 고생 중인데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시도했지만 하루 2~3g만 먹어도 방광의 작혈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몇 개월 참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축염도 마찬가지 반응이고요. 원인과 치료법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네,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자, 이분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비타민C 소금 똑같은데 어쨌든 비타민C 한 개만 갖고 설명을 해보자. 이 비타민C가 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위장을 통과하는 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혈중에 비타민C가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쓰이다가 이 비타민C가 소변으로 나오면 혈감이 일어난다. 자극이 온다. 이런 얘기죠. 방광에 오게 되면 느낌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타민C 먹으면 느낌이 온다. 안 먹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죠. 비타민C를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러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들어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옥살산이라고 하는 그런 분자로 바뀐 뒤에 나가죠. 자, 이 옥살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산성이죠. 우리 소변의 pH는요, 보통 한 6.5에서 한 7.5 사이가 정상적인, 그러니까 그런 이제 pH를 중성에 가까운 그런 농도로 보고 있죠. 중성에 가까운 pH가 되어져 있으면 그 속에 수소이온이라는 게 적게 들어있죠. 농도가 적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적다. 이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성자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양성자는 굉장히 반응성이 큽니다. 다른 걸 보면 막 공격을 하려고 막 그러죠. 그런데 남들은 비타민C 먹고 소금 먹어도 자결감이 없고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왜 이분은 느낌이 오느냐면 방광에 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죠. 자, 비타민C가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도 자결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비타민C가 자극을 주니까. 비타민C는 이온화되어지면 전기를 통하는 물질로 바뀐다. 전기가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자극이 온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분이 소금도 먹으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소금 농도가 올라가면 그렇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소금도 이온화되어지고 전기를 띠게 되고 그 전기값이 방광에 지나가면 자극이 온다. 남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그러냐? 거기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염증에 이제 자극이 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소금이 들어있는 소변, 소금 들어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소변, 옥살산이 들어있는 소변은 지나가도 괜찮다. 그런데 염증이 있어서 자극 온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먹지 않을 때는 그 소변의 염 농도가, 물질의 농도가 낮다가 소금이나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이 농도가 올라가고 올라간 그 농도로 인해서 전기값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더 심하게 오는 겁니다. 자, 소금을 더 많이 넣은 물을 마실 때 우리가 더 짜게 느끼는 것처럼 소변을 통해서 지나갈 때도 물질의 양이 증가하면 자극이 심하게 오는 거죠. 딱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지나가는 것은 누구나 지나가고 누구는 안 느끼는데 나만 왜 느끼냐? 그건 나의 문제죠. 자, 방광에 염증을 가지고 있다. 자, 남들은 염증 없는데 나는 왜 염증이 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 염증이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약물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미생물에 의해 감염이 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순환이 그 방광벽에 에너지나 혈액이나 산소나 영양소 순환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요. 자, 이분은 비타민C 제대로 못 드셨고 겨우겨우 드시고 그 다음에 염분도 적게 드시고 염분이 적은 몸이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염분이 몸속에 적게 있다, 방광에도 염분이 적게 들어있다, 방광세포벽에도 염분이 적게 들어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감염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다. 여러분, 입속이요, 외부로부터 감염이 얼마나 많이 되고 그 감염으로 인해서 입속에서 뭐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그죠? 입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충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이 막 하기도 하고, 미생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입속에 미생물이 막 수두룩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입도 있고요, 코 속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질, 요도, 방광, 미생물이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충분하게 있으면 그 균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소금으로 있다 끄면 균들이 덜 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몸속에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균들이 더 살기가 쉬워진다. 균이 많이 산다. 방광에도 균이 산다. 그럼 염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피부에 염증력이 생겨가지고 잘 안 낫고 계속 그 염증이 있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미생물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미생물을 죽이는 약을 가지고 약 발라서 그냥 한 번만에 다 죽어버리면 좋은데 잘 안 죽어요. 왜? 예,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도 약을 많이 써가지고요. 이제는 피부에 뭐 황색, 포도상, 구균 이런 것들은요. 웬만한 약 써가지고 죽지도 않아요.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지스도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요. 방광에도 충분한 염분 환경을 조성을 해주지 않으면 균이 자꾸 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그 균을 퇴치를 저는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독한 항생제를 먹으면 아마 좀 괜찮아지기도 하고 뭐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때뿐인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저분은 염분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고요. 자기혈감을 참고 염분을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먹으면 해결될 일이 없다. 안 해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비타민C.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먹으라고 하는 비오유키소, 예,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MSM, 비타민 B 이런 영양제를 다양하게 좀 챙겨 드시면요. 덜 자결감이 덜한 상태에서 점점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 마크리라고 하시는 이분 저의 뭐 유튜브 댓글에 질문도 많이 또는 뭐 이 응원의 글도 굉장히 많이 써주시는 분인데요. 꼭 예,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기타 다른 영양제 같이 챙겨 드시면요. 저는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정 안 되시면 뭐 항생제라도 좀 드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금방 괜찮아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